제2절 같이 봅니다. 공급 규제 파트인데요.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등 제한입니다. 여러분이 입주 예정자입니다. 계약금 냈어요. 중도금 나누어 냈습니다. 이제 잔금만 치르면 돼요. 지금 당장은 내 거 아니지만 앞으로 내 집으로 될 건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 안 되겠죠. 담보, 물건 등등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안 된다. 동의 받아 해라. 물론 동의 안 하겠지만 그런 뜻입니다. 언제부터? 입주자 거기 원칙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시군구에게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신청하죠. 그죠? 신청할 때 그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고 신청하는 날까지 줄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플러스 여기 플러스 얼마까지? 66까지. 그러니까 이날부터 이날까지. 그렇죠? 거기. 그리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을 다른 말로 입주 가능일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그리고 첫 번째 줄 보니까 거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인데 가로 안에 현재 주택조합이, 지역조합이, 직장조합이, 주택조합이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미 얘네들은 이미 확보가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입니다. 여기서요. 줄 거세요. 조합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가로 1일 원칙을 발표하세요. 아주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여기 단독 문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요. 마지막 줄 60일까지 줄 거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앞으로 내 집인데 내 허락 없이, 입주 예정자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다음에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번 담보물건 설정하면 안 된다. 2번 등기되는 것들 을구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면 안 된다. 당연히 지상권도 안 된다. 그죠?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한겁지만 등기되는 임차권은 안 된다. 그래서 임차권된 앞에 등기된다는 말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3번 처분하는 행위 안 된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용 검사를 요때 만약에 사용 검사를 받으면 그 아파트는 누가 앞으로 사업 주체 앞으로 이제 등기합니다. 이게 뭐죠?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등기하고 나중에 누구한테?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렇게 이전 등기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보존등기 사업주체 앞으로 하고 난 다음에 A라고 하는 요거 사람한테 계약금 받았지요, 중도금 다 받았지요, 잔금 이제 조금만 받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다 파버려, 팔아버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과거에 있었거든요. 과거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얘네들이 과거에 보면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이런 것들이.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배 다음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1번 두 번째 줄에 그냥 융자, 2번도 두 번째 줄 융자, 3번은 맨 마지막 줄에 사업주체가 망해가지고 마지막 줄에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변경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융자는 쉽잖아요. 융자 받는 게 강제적입니까? 아, 내가 10억짜리 부담 받는데 나 돈이 7억밖에 없어. 그럼 3억 융자 받는 거는 입주 예정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무이자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그죠? 만약에 내가 3억의 돈을 내가 융자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을구에 설정이 자동적 되는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자동적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 없이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동의 없이 을구에 설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은 뭐냐? 사업주체가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냥 빨리 사업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빨리 바꾸는 거는 오히려 입주 예정자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안 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빨리 바꿔줘야 입주 예정자 바라보게도 마음 녹는 겁니다. 그럴 때 망해서 입주 예정 사업주체가 바뀌었다. 변경할 때도 당연히 그냥 동의 없이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올릴 때 여기 올릴 때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변경되었으면은 그냥 동의 없이 보존등기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그죠? 왜? 그렇게 빨리 해주는 것이 입주 예정자한테 좋은 일이니까.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래봐. 어디 갔어? 옆에. 한 시간만 딱 듣고 가는 거 보니까, 예, 나도 시험장 가서도 한 시간만 딱 듣고, 거기까지. 꾸준히 해야 돼. 나왔다가 왜 가냐고. 분명히 동영상 볼 때 이 얘기 들으면, 미안해 할 것 같은데. 혼자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일로 동영상 혼자서 그냥 마음 먹고 보려면은요, 지금 싸게 하는 데 많아요. 물어도 많이 깔렸어요, 가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어요. 인내가 필요해. 하다가 졸리면은, 그래요. 전화 오면은 껐다가 전화 받고 10분 받는 전화는 1시간 동안 전화하고 있고, 네 집 숟가락이 몇 개니까 다 얘기해야 되고, 다 끝내고 공부하니까 에이 졸려 자야 되고, 친구가 나랑 나가야 되고, 야, 술 한잔 먹을까? 나갔다가 한 잔 먹으면 내일 봐야지. 내일 보면 양이 쌓여가지고 더 안 보게 돼요. 그러다가 포기는 배추 쓸데없는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집안일 때문에 못 나오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천재지변은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여튼 융자는 동의 없이 설정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빨리 변경되는 것은 변경된 사람으로 빨리 변경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설정 등등 등기하는 것 당연하죠, 그죠? 동의 없이 등기부에 올릴 수가 있다. 부기등기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띄보면은 위에다가 글로 다 써놨습니다. 어떻게 써놨느냐? 1번 의무,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할 때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뭐라고요? 줄 거세요. 부기 등기, 부기, 우기 그 말고 부기 등기 해야 한다. 하지만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공공 이놈의 놈들은 아무것도 안 해.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토주공 등이 지공이니까 그죠? 그 외에 혹시나 공공이 있다면은 있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아까 전에. 아까 주택에 공고하면서 나왔잖아요. 50% 추가 출자 법인들 있죠? 예. 그 외에 공동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또 있어요. 두 번째, 대지가 사업 주체의 소유자가 아닌 게 내게 아닌데 뭐 이럴 때는 뭐라고요? 부기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주택 건설 대지. 여기서 주택이요, 대지요? 대지. 대지는 언제 합니까? 최초로 요거 언제입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이때 동시에요. 이때 최초로 할 때 언제 한다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합니다. 부기등기 이때 대지. 그러면 건물은 들어봐요. 건축물은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최초 등기할 때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그러면 여기 1번이요, 2번이요. 요거죠, 요때 건물. 그래서 밑에 건설된 주택. 여기다 건물보다 주택이니까 주택 요때. 이렇게. 주택은 최초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요걸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은요, 요 중간 단계를 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보존 등기, 여기 이전 등기 했을까? 중간은 지금 책이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제가 설명을 내가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3번 위반의 효과, 효력. 부기 등기를 이후에 등기부 등본 하지 말라고까지 등본에까지 해놨는데 하면 유효, 무효? 무효. 맨 밑에 행벌 요거 가지고 내가 성의 안 차요. 2년 2천. 처벌 뭐라고요? 2년 2천. 여기 그래서 얘의 처벌은 2년 2천이다. 요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금방 쉬워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단독 문제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하필이면 사용검사 후에 합니다. 후에. 다 끝난 다음에. 왜 그럴까요? 사용검사 후에는 사업주체가 이제는 신경 안 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손 뗍니다. 손 뗐는데 알고 보니까 대지의 일부가 지금 우리 게 아닌 거야. 우리 게 아닌 거야. 전체 면적에서 5% 미만인까지만 해당돼요. 너무 많아버리면 이거는 뭐 이런 거지 안 됩니다. 만약에 뭐 굉장히 많은 땅들이 갑자기 우리 게 아니면 큰 문제입니다. 그때는 또 다른 법이 있겠지만 일단 여기는 전체의 5% 미만인 경우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95% 이상은 일단 우리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미미하다 그 얘기예요. 요럴 때면 요거고 많을 때는 다른 법률입니다. 그때만 법적 소장하겠죠. 물론 이것도 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뭐요? 아파트를 건설 시에는 분명히 그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사용권을 먼저 했을지라도 언젠가는 등기부 등기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앞으로 사업주체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맨 먼저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 등본상은 A입니다. 그 땅이 얼마더라 해가지고 5억이래. 합의해가지고 5억 보상해주고 그 돈 사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 A 게 아니었던 거야. B 거야, B 거. B.
B. 그 실질적인, 형식적으로는 A 거지만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 누구라고요? B요, B. 그게 바로 B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실소유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아무리 물론 대부분이 거의 99% 이상 올라가 있지만은 어쩌다가 일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이 건물이 20억, 30억짜리인데 5짜리 에어포트 돼 있네. 당연히 객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부모 거겠지. 이런 식으로 실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 땅 내 거였어. 조사하겠죠? 조사해보니까 정말 빚게 많네. 난리 난 거야. 난리 난 거야. 이럴 때 일단은 건물 줬으니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에 5% 미만인 한 명이 두 명이든 간에 5% 미만의 범위 안에서 그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그 실소유자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왜 팔아냐면은 거꾸로 그때 얼마 주고 샀지? 우리 A가 5억이래. 그래? 나 20억.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20억을 안 팔아. 왜? 법적으로도요. 그 비권으로 지금 등기부가 지금 넘어갈 판이에요, 지금요. 왜? 법률적으로 했겠죠, 그죠? 그래서 말소 소송해가지고 말소 소송 됐다니까요. 등기부 넘어가기 전에 협상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요, 내 앞으로 토지를 이전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뭡니까? 돈 받는 목적입니다. 20억 줘. 20억이 좀 적으면 30억 줘도 되고, 협상해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니까 거꾸로 매도 청구하는데 법적으로 해요, 법적으로. 그 청구는요, 땅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나는 5억이면, 아까 5억이면 한 7, 8억, 10억까지는 아무런 협상될 겁니다. 근데 20 가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항상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법에다가 호소해가지고 그걸 합의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나와요. 그거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공범적이니까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처리기간, 즉 15일 이내에 허가증이 나오든지 불허가증이 나오든지 아니면 선매하겠다고 통지 셋 중에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불허가는 당연히 심사해보니까 네 농업 목적이 아니더라. 투기 목적이더라. 라면은 불허가 나올 것이고, 야, 그 땅은 우리 공공에서 이 지역 시민들이 쓰기, 공원 쓰기 좋은 땅이더라. 우리가 사야 되겠다. 내가 그 선매할 때를 내가 지정할 테니까 그하고 한번 협상해봐라. 라고 또 선매협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는요? 허가는 이때 뭡니까? 아, 그래? 네 목적대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불허가 처분 시에는 왜 불허갑니까? 한 번 더 심사해 주세요.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 내에? 불허가 처분 이후 1월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가가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허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공동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허가가 나왔을 때에도 1월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그래서 이의 신청은요, 허가, 불허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불허가 시행이 가능하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왜 허가해달라고 해주는데 왜 뭔 소리야? 바로 실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실소유자가. A 매도인, B 매수인, 허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는 A가 아니고 C인 거예요, C. C가 보는 저 내 땅인데 지 맘대로 팔아먹어? 라고 C가 지금한테 뭐 한다고요? 하는 거,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1월 내에 하는 거예요, 1월 내에.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의신청은 허가, 불허가는 말 안 써요. 그냥 처분 시에. 그 처분 앞에 허가, 불허가 말 없어요. 그냥 처분 시에 이의신청은 허가, 처분이건 불허가, 처분은 다 나온 것이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앞에 불허가, 처분은 딱 뜬단 말이에요. 용어가 말듯이.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로 실소유자가 원래는 내 땅인데
등기등본상 A지만 원래 내 거다. 그 시공고 조사하니까 맞는 거야. 이거 쉬워요. 그 땅 살 때에 통장 거래 넣은 거 보면 다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A 네 거 아니네, 임마. C 거네. 바로 그냥 다시 또 불허가 해버립니다. 못 팔도록.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다른 내용 다르지만. 그러니까 A가 등기등본상 나이기 때문에 팔아먹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지고 나면은 대번 그 소문폰이 알잖아요. 왜 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 나오는 겁니다. 책 봐요. 할 얘기는 많지만 1번 주택 소유자들은 복리시설 포함해서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실소유자가 그 땅은 A땅에 내 거였었어 라고 말소해줘 법에서 이긴 겁니다. 그렇죠?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일단은 받은 후에 그러니까 받은 후에 모든 일이 끝나야 돼요. 후에 사업 주체는 또 뒤로 빠집니다. 이것들이 빠져요. 끝났다고 이제. 이때 밑에 누굽니까? 해당 말소 소송 등을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자 누굽니까? 실소유자. 실소유자. 그에게 종전에 5억 주고 샀지만은 그것마저도 안 되고 7억 달러 거래고 10억 달러 하니까 뭐라고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일단은 청구할 수 있다. 그 시가로 달라고 하면은 그 전에 5억인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너도 법을 통해서 말소 소송해서 이겼듯이 우리도 법을 하겠다. 쌍가리 2번. 주택의 소유자,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뭐라고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전체 4분의 3 이상의 75% 이상의 동의받아라. 그럼 거의 동의하겠죠. 전부 다 똑같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판결 나오면은 줄 거예요. 판결은 당연히 동의한 자만 아니죠.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체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럴 때 4번에 전체 대지 면적 얼마? 5% 미만일 때만 할 수 있고요. 송달 기간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아까 B가 나타나가지고 소유권을 말소 소송에 따라 성수해서 회복한 날부터 얼마 내에? 2년 이내에 송달돼야 되고요. 저를 봐요.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된 자가 누굽니까? 입주자요, 사업주체요? 그 사업주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입주자가. 또 사용검사 후니까 이것들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안 한다. 이럴 때 일단은 해서 모든 일들이 합법적으로 마치면 구상. 주택의 소유자,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무조건 전부. 왜?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입니다. 일부가 더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전부야. 전부 또는 일부도 아닙니다. 무조건 전부. 누구에게? 사업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투기 가열지구입니다. 투기 가열지구. 자, 먼저 순서는 물론 뒤에 게 나오지만 원래 이만큼이 먼저는 뒤에 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은 483페이지 조정 대상적 있죠? 얘가 먼저 약한 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뒤에 게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뒤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조정 대상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얘가 조금 약해. 한마디로 좀 과열된 지역, 위축 지역. 뭐라고요? 좀 평상시보다 좀 과열되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과열지구. 너무나 과열되다 보니까 반대로 또 이쪽에 과열되면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는 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지구. 이런 데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특별한 곳,
꼭 한 군데가 유일하게 막 투기가 과열돼. 전체 과열 지는데 특정한, 이 중에 일본 뭐라고요? 너무 투기권 들어와가지고 과열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또 지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과열지구 중에서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근데 투기가 과열되는데 그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아예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투기적이에요. 그래서 투기 지역을 안 배웁니다. 딱 두 가지만.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까지만 배웁니다. 얘는 뭐 세법 시간에 아마 세금 때 배울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안 배워요. 우리 공법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질투도 안 하고 투기도 안 해요. 아시겠죠? 먼저 그리고 그러면 투기 가열 지구에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냐? 딱 두 놈입니다. 누굽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데 요거 중요해요. 잘 보세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아랫사람 예의 첫 번째 뭐예요? 의견을 듣고, 시도가 지정 시에는 국장과 협의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특히 시도는 뭐 시군구의 의견 들어라, 뭐 시군구와 협의한다. 다 틀려요. 국장은 시도 의견, 시도는 국장과 협의. 그래서 책 보시면 1번 지정권자 누굽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 항상 지정되는 뭐든지 똑같아. 무조건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나오죠? 파란 글씨만 심의 거쳐 줄 겁니다.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죠? 지정도 심의 거치고 해제도 심의 거치고요. 밑에 투기 가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줄 거세요. 이 양이 뭐라고요? 최소한의 범위로 해라. 가끔 시험 볼 때 최대한 아닙니다. 최소한. 그 대상 지역은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했던 내용 중에서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보는 순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앞에 살 때 들어봤다. 어디에서? 뭐 할 때? 분양가 상한제 할 때. 그 의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 가지고 어디에 나와도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똑같아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 지역. 이런 지역인데요. 특히 그런 지역 중에서 1, 2, 3번인데 2번이지, 2번. 2번에 거기 30% 있죠? 30% 감소. 1번과 2번이 작년에 나와서 시험에 1번. 그것도 20몇 년 만에 처음 나와서 처음. 하지만 다 맞췄습니다. 왜? 내가 1번만큼은 내가 다 공통되기 때문에 했거든요. 1번 몇 개월? 2개월. 몇 대 1? 5대 1. 국민주택은 10대 1. 다 똑같잖아요. 위치가. 2, 5, 10. 그죠? 부담가 상한제는 지정권자가 국장이지만 시도 아니지만 2, 5, 10. 투기하열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 2, 5, 10. 그죠? 2개월간 5대 1, 10대 1. 그래서 1번과 2번을요, 중간중간 가로 해놓고 맞는 것 해놓고 1번에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번은 30%. 30%. 그래서 일단 2번 보지 마세요. 더 이상 지금 안 나와, 이제. 안 나오고. 다만, 나머지는 이렇게 공통된 것만 먼저 한 다음에, 확실한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볼 때는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라고요? 2, 5, 10. 2개월 5대 1, 10대 1. 시작! 2개월 5대 1, 10대 1. 왠지 알면 이걸 앞뒤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안 내요, 그렇게. 10대 1 앞으로 안 낸다고요, 시험에. 2, 5, 10. 3번 절차. 1번 국장이 똑같죠? 국장은 시도 의견. 시도는 국장과 협의. 가로, 동그라미 1번 별표하세요. 2번은,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분양가 상한제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되면 공고하고 통보하라. 똑같아요. 지정되면 공고하고 통보하라. 넘깁니다. 그
거 나오잖아. 거기 위에 있는 문제가 바로 작년도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쌍가리 2번. 해제. 저를 봐요. 똑같다. 해제 의무. 직권으로,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필요가 없으면. 요청 시에는 심의 거쳐서 얼마 내에? 40일 내에 똑같아요. 1번 해제 의무. 필요 없어요. 해제해야 한다. 한 직권 해제는요,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2번에 재검토 몇 년마다? 몇 년마다? 1년마다인데 거기 국장입니다. 시도 아닙니다. 재검토는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는 겁니다. 국장이. 시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청 나오죠. 그죠? 예. 1번에 뭐 필요 없어요 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시도가 요청해요. 시군구가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국장한테, 시군구는 시도한테. 그죠? 하면은 2번 얼마 내에? 40일 내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정권자가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요청 시에는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정이 되면 3번 똑같죠? 마지막 줄. 예. 해제하고 공고하라. 거기까지 했습니다. 4번 요거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요거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 요번에 요 생긴 지가 요거 얼마 안 돼요. 올 초에 생기 법률이에요. 요거 뭐가? 조정 대상 지역은요. 작년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얘를 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지문 나올 겁니다. 새로 추가된 법률은 일단 나온다는 현재 하에 공부해야 돼요. 근데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독 문제보다는 아마 섞어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장이에요, 국장. 다 국장인데 투기가열지구만 시도가 있는 겁니다. 국장. 밑에 똑같죠? 심의 거쳐 지정. 그렇죠? 심의 거쳐 지정한다. 마지막 줄. 최소한의 범위다. 그렇죠? 최소한의 범위인데요. 자, 과열지역. 과열지구 해놨네. 과열지역. 뭐 같은 말인데, 야. 과열지역. 위축지역. 과열지역. 위축지역. 따라합니다. 과열지역. 위축지역. 바로 밑에 네모난 박스이죠. 박스 보시면 1번 주택가격 등등등등이 맨 끝에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 얘가 바로 과열지역이고요. 2번은 뭐냐? 주택가격 등등등등이 거래가 위축되어서 위축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열지역, 위축지역. 다 같이 시작. 과열지역, 위축지역. 한 번 더 시작. 과열지역, 위축지역. 거기에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박스. 지정 기준은요, 먼저 1번은 과열지역이고요. 2번에 위축지역인데, 저를 보세요. 이왕이면은요, 나왔죠. 위축지역보다 과열지역입니다. 과열지역이 나중에 투기 과열지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나와도 위축지역보다 뭡니까? 과열지역인데, 자, 거기 과열지역에서 이것도 밑에 있는 내용보다도 이것도 잘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과열지역 중에 동그라미 1번 정도는 하자. 1번 정도. 1번 과열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몇 배? 3개월 1.3배인데 초과한 지역으로서 1번. 그래서 1번만 동그라미입니다. 1번만. 2개월 5대1 10대1 똑같잖아요. 그죠? 2, 5, 10. 2, 5, 10. 2개월 5대1 10대1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다른 것들은 솔직히 뭐 안 하겠지만 솔직히 해도 다음에 할지언정 지금은 하라는 것만 좀 해주세요. 2번 절차. 국장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밑에 사람들하고. 근데 1번은 별거고요. 다 2번 국장은 누구랑? 시도지사 의견입니다. 저를 보세요. 보세요. 투기가열지구는 지정권자가 둘이라도 국장은 시도 의견이죠. 그죠?
조정 대상 지역도 얘도 지정자 국장이에요, 국장. 얘도 뭡니까? 얘도 시도지사, 이름 헷갈리겠다. 얘도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저를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도 국장이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 얘도 국장도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 국장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심의 거쳐 국장과 협의하고 심의 거쳐 지정이 하나 더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쌍가리 2번 요것도 앞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1번에 해제 의무 필요가 없어요. 심의 거쳐 반드시 직권으로 해제해야 한다. 가리 2번은 요청은. 요청은 이제 지자체의 요청입니다. 똑같죠? 심의 거쳐 얼마 이내에? 똑같잖아요. 그래서 해제는요, 직권으로 해제해야 한다. 해제 요청 시에는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열 지우,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또 하나, 2, 5, 10 똑같습니다. 요것만 미리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전매행위. 전매 제한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입니다. 전매는요, 이거는 법률 용어 아닙니다. 이제 분양권 전매를 말하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요, 실무에서 중개업자들이 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행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양권, 다른 말로 아파트 입주권, 당첨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내에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은 그 지역에 따라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등등 따라 면적에 따라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1년 6개월, 2년, 3년, 4년, 5년, 최대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이거 지나면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도 나오는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나와도 찍어야 돼요.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상관 1번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이죠.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밑에 박스 나오죠, 그죠? 자, 몇 년 범위 내? 10년. 그래서 10년 범위 내. 10년 이내. 이렇게 할게요.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아까 말했던 작게는 6개월에서 많게 10년까지 정해놓은 그 기간 내에는 뭐라고요?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거기 파란 것이 뭔 제외합니까?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요, 어느 법이든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상속은 내가 상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상속은 가능하다. 마지막 줄 또 나오네요. 거기 전매 제한 기간은 아까 6개월, 1년 등등 전매 제한 기간은 줄 거예요.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도권과 지방 달라요. 주로 수도권이 주로 많죠, 수도권이. 지방은 많지 않아요. 이럴 때 총 4개입니다, 박스 안에. 1번, 일단 투기가열 지구. 제목만 아시겠죠? 2번 뭡니까? 배웠던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3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4번은 뭐냐? 아까 전에 민간택지에서 국정 정한. 국정이 정한 그 민간택지 안에서.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공통사항 등등은 안 보겠습니다. 시험에 뭐 안 나오니까요. 설령 나온다고 그때 볼펜을 굴려가지고 찍으세요. 그런데 쌍가리 2번 전매 제한 특례는요, 지가 알아서 나와요.
잘 나와, 잘 나와.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별표. 요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상가리 2번, 전매, 제한, 특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 이때 파란 글씨만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대상에 해당될지라도 반드시 누구 동의? 사업 주체의 동의입니다. 아까 저당권은요, 입주 예정자의 동의지만 얘는 뭡니까?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니까 사업 주체의 동의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라. 그때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가 있다. 양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 줄. 마지막 줄. 다만 이렇게 가령 만약에 전매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때 마지막 줄. 바로 토주공이 우선 매입자입니다. 토주공이. 전매가 가능할 때 누가 먼저 한다고요? 토주공인데, 그런데 만약에 가로 안에 현재 사업 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냥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가 아닐 때는 무조건 우선 매입 누굽니까? 토주공이고요. 사업 주체가 지방공사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방공사입니다. 가로 안에. 어떤 경우에 전매가 허용되느냐? 넘기세요. 박스 안에 1번. 세대원이 근무 때문에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얼마 세대원 전원은 다른 말하면 전부 즉 일부가 아닙니다. 무조건 식구 전부가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때, 이사 갈 때 얘기죠. 조건 맨 끝에 다만 줄 거예요. 수도권으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악용 할 수 있습니다. 악용. 2번 상속 받았죠. 그죠? 아까 상속은 가능하잖아요. 상속받은 그 주택으로 세대원 이것도 전원이 이전할 때.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4번 이혼으로 그 지위를 배우자에게 일부를 이전하는 거. 이혼 때문에. 왜? 재산 분할 때문에. 위자료 때문에. 그죠? 이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5번 됐고 읽으시고요. 자, 6번.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누가 소유자가 국가의 지자체의 금융기관에 그죠? 돈을 못 갚아가지고 공매될 때 경공매는 법적 절차이므로 가능하죠. 7번.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주택 일부를 누구한테? 배우자에게 살아있을 때 증여할 때 일부 증여할 때는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됐을 경우에 플러스 사업 주체의 동의를 하면 그 말이에요. 동의 안 하면 못 삽니다. 아시겠죠? 여기 해당되는 조건 플러스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동의하지 아니하면 못 사요. 자, 부기등기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사업 주체가 마지막 줄에 제3자에게 이제 못합니다라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줄 거요. 부기등기 해야 한다. 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건설된 주택이니까 그죠? 당연히 2번 주택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하고요. 4번 환매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때는 거꾸로 받아갑니다. 즉 맨 끝에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 뭐라고요? 입주금, 계약금, 중도금 등등 입주금 플러스 그 돈을 은행에 넣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입주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네 글자로 바로 매입비용 이래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매입비용. 이게 뭐라고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이 매입비용을 지급합니다. 하면은 지급한 날에 줄 거세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걸로 보며 즉 뭡니까? 환매.
걷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명으로 본다까지. 자, 행정형벌 얼마죠? 얼마에는 위반 3년 3천, 바로 3년 3천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자, 6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뭐라고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그러니까 제대로 계약금 내고 중도금 1, 2, 3 내고 잔금 치르면 이게 공급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이 질서 흐립니다. 누가? 떴다방들이. 중간에 피 붙여가지고 지들끼리 짜고 치우는 고소비죠. 다른 보는 앞에서 끼리끼리 막 500 붙이고 1000 붙이고 막 3000 붙이고 5000 붙이고 하니까 옆에 보다가 올라가네. 내가 사면 올라가겠지. 내가 딱 사면은 사라져 이제. 그게 전형적인 떴다방 행태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끼리 그냥 말로만 종이 딱지만 왔다 갔다 왔다. 돈은 지금 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에만 돈 받고 떨어지면 다음 나가니까 파라솔 다 없어지고 조용해. 망했다, 망했다, 그죠? 지방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그런 질서,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 그 얘기죠. 누구든지, 동그라미 하세요. 누구든지. 건설된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럴 때 그 증서를, 그 지위를, 그러니까 내 증서를, 나의 입주자 지위를, 증서 지위를 양도, 잡아요. 지위를, 뭐래요? 증서, 지위를, 뭐면 안 돼요? 양도하면 안 돼. 안 돼. 양수, 또 매매, 증여, 다 안 돼. 심지어 또 있어요. 또 뭐가 됩니까? 광고, 또 알선, 광고, 물론 밑에 뭐 거짓,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선, 광고, 뭐 다 안 돼. 이건 또 알선하거나 안 돼. 광고도 안 돼. 거짓, 부정, 방법으로 다 안 돼. 딱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뭡니까? 상속하고 저당만큼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상속은 무조건 돼. 저당까지. 돈 필요하면 저당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어떤 거를 밑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요 지위의 증서 지위죠.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거짓, 뿌렁 다 안 돼. 거짓, 뿌렁 다 안 돼. 근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상속, 대여, 지위의 저당됩니다. 그러니까 맨 끝 글자에 상속이라는 글자와 저당 글자가 있는지 봐야 돼요. 가령 입주자 저축 증서의 저당 돼요. 입주자 저축 증서의 상속 돼요. 입주자 저축 증서의 광고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입주자 저축 증서가 지금 딱 한 개 남아 있죠. 뭡니까?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과거에 뭐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거 다 없었어요. 법이. 폐지.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유효합니다. 지금 신규 가입은 이제 없었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딱 하나밖에 없죠. 청약, 옛날에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미 가입해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유효하지만 신규로서는 안 된다. 하나,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되죠. 지금은. 하여튼 그 외에 주택상환 사채 4번에 1번 시군구가 발행한 무허건물 확인서, 건물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철거 확인서 2번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재택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 확인서 이런 게 있어야 가족이 있어야 나중에 건물 받을 거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함부로 그죠? 양도, 양수, 매매, 증서, 알선, 광고 다 안 돼. 상속, 저당만 가능.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는 인간이 꼭 있어요. 있다니까. 요거 위반. 첫 번째 뭡니까?
지, 무, 개, 치. 따라해요. 지, 무, 개, 치. 하면은 네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의무도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계약,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 무, 개, 치. 시험에 잘 보면 잘 나와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못 찾아요. 지위는 무효입니다. 지, 무, 개, 치. 다 같이 시작. 지, 무, 개, 치. 한 번 더 시작. 지, 무, 개, 치. 두 번째 뭐냐? 환매. 환매. 위반 시 주택 가격 지급하면 줄 거예요.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세 번째, 퇴거 명령. 뭐라고요? 퇴거 명령. 언제? 환매와 연관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냐? 주택 가격을 지급하는 날.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나가! 퇴거 명령. 그런데 돈 주고 싶어도 받을 자가 없네요. 그럴 때는 마지막 공탁할 때, 공탁. 주택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지급하고 싶어도 못 받으면 공탁으로서 지급하거나 공탁.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뭐라고요? 퇴거 명령할 수 있다. 네 번째, 입주자 자격을 제한시킵니다. 몇 년 범위 내에?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그거 나오죠, 그죠?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때 공공주택지구, 민간 말고 공공주택지구는 최대 10년까지.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에서는 5년까지. 나머지는 3년까지인데 세부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내가 해놓은 건데 요약집 해놨습니다. 일단은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고요. 행정형벌 얼마? 3년 3천. 저를 보세요. 주택 공급 교란 금지에도 3년 3천. 그렇죠? 또 전매 행위 위반 뭐라고요? 똑같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 등 제한만 뭐요? 2년 2천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자,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